안녕하세요, 간지TV입니다. 오늘은 그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 거의 막바지에 오면서 늦었지만 현재 제가 사용하는 최신 채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채비, 그리고 두 번째는 애기 튜닝,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한 그 꿀팁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제 채비법의 핵심이 이 핀도레에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쓰시는 이 핀도레 10호 뒷면을 보시면은 그 인장 강도 표가 있어요. 10호는 인장 강도가 10kg예요. 그리고 무게는 0.45g.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건 인터락 스냅도레 10호 라운드형. 뒷면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10호인데 인장 강도가 14kg네요. 4kg 더 강하고, 그리고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다 가격은 8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핀도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낱개로도 있지만은 덕용으로 이렇게 해서 50개, 100개로도 파는데, 이런 핀도레를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이 중간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쓰시다 보면은 벌크일 때가 더 심하긴 한데, 이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게 핀이 이렇게 빠지면서 애기랑 뽕돌하고 이제 밑걸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바닥에 안착했을 때, 그래서 두 개 다 뭐 해보지도 못하고 이게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 핀도레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핀도레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덕용으로 이제 많이 저도 써봤는데, 이게 되게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10호 이 핀도레, 각진 핀도레 많이 쓰시는 이 핀도레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이 인터락 스냅도레, 이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요 끝에 요 짜투리 니은자로 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걸어 주시면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장 강도가 4kg가 더 강한 이유가 요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쓰면서 뭐 어이없이 뽕돌하고 애기가 빠져가지고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밑걸렸을 때 그냥 어이없이 펴져가지고 애기랑 뭐 뽕돌까지 다 잊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격도 같으면서 이제 가격대 성능비는 이제 이쪽이 더 우세하다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스냅도레, 인터락 스냅도레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원래는 요 앞전까지만 해도 이 T형 도레들 잘 썼거든요. T형 도레 잘 쓰고 저한테는 이게 좀 맞더라고요. 이 직결 핀도레 직결 채비보다는 이런 T형 이 기성품들, 이것도 해동조구 사건데, 이게 저도 훨씬 저한테는 감도가 더 좋아서 계속 쓰고 있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갑오징어 잡으면서 조금 이제 여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요 밑에 뽕돌 쪽 하단 여기서 이제 가지줄을 주고 운영하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밑걸렸을 때 이제 잡아 당겨서 이제 빼다가 보면은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요 밑에 부분이 부러지거나 그렇더라고요. 여기 뭐 부러지거나 휘어서 다시 이게 제가 휘어가지고 다시 T자 모양으로 잡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그냥 힘없이 똑 밑에가 부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 고심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가격이 싸야 되고, 그리고 구하기 쉬워야 되고, 그리고 호환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뭐 1단 채비든 2단 채비든 뭐 갑오징어 채비든. 그래 제 일단은 3단 변신 채비는 기본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핀돌의 직결 채비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쭈꾸미를 잡다가 이제 뭐 선장님이 이제 여기는 이제 갑오징어도 나오는 포인트다, 아니면은 이제 선수나 선미에서 사람들이 막 갑오징어 나온다고 이게 환호성이 들리면은 이제는 그때는 변신해야죠. 어떻게? 요렇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뽕돌만 일단 띄어내고요. 뽕돌만 띄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린 봉돌 줄을 이제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뽕돌은 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변신하고, 그리고 나는 쭈꾸미도 같이 잡고 싶은데 그러시면은 이제 요 밑에다가도 요렇게 2단 채비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밑에 쭈꾸미, 위에는 이제 갑오징어. 요 버림줄은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한 20이나 25, 30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3개씩 4개씩 이게 미리 묶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깔끔하게 갑오징어만 잡겠다 그러면 이제 딱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조류가 좀 있어가지고, 조류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3단 세 번째 변신, 이렇게 가지줄 채비로 또 변신하고요. 물이 안 간다, 정조 시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지줄을 빼고 직결 갑오징어 채비를 가고, 그렇다고 이제 또 뭐 물 그렇게 조류가 세지 않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2단 채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전날 뭐 날씨가 엄청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물이 다 뒤집혀 가지고 물색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많이 쓰시는 직결 채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이 친구들도 바닥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공략을 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기본 직결 채비로 해 가지고 조류가 세거나 아니면은 진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바닥에 많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최대한 바닥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갑오징어가 잘 나온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버림줄을 달고 뽕돌을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갑오징어 채비로 가고, 그리고 갑오징어가 그날 뭐 물발이 강한 곳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지줄을 달아서 이렇게 연동해서 쓰는 거죠. 자유자재로 이렇게 또 쭈꾸미까지 노릴 수도 있고, 조리가 세가지고 너무 빨리 밀린다 싶으면은 하나 띄워주고,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깔끔하고, 그리고 기성품들 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줄들이. 그래서 뭐 08, 15, 1.25 써도 오히려 져요. 이 원줄이 끊어지거든요. 거기서는 뭐 경심줄이다 뭐다 해가지고 줄이 세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기성품 만들어져 있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라인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라인 3호 카본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묶어서 쓰시는 게 더 편하시면은 이렇게 묶어 쓰셔도 되고 그러셔도 돼요. 예. 그런데 빠른 채비 교환이라든가 그 포인트에서 많은 마리수를 노리기 위해서는 전환이 빠르면 좋겠죠. 훨씬 더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3단 변신 채비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가지고 그때 상황 패턴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채비로 여분 가지줄 채비로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거죠.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 뭐 한 채비 기성품 채비라든가 그 보통 채비 하나로 쭉 밀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간결하고 또 이렇게 예민하고 두 가지 다 이제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컨셉이 세 가지, 가격이 싸고, 그리고 구하기 아주 쉽고, 그리고 1단, 2단, 3단 변신까지 호환이 잘 되는 그런 채비를 저는 지금 계속 주력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매드리기도 할 때도 다 똑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나름 그냥 소소한 꿀팁인데요. 이제 저도 컴퓨터로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채비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루어 스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건 다음에 무게를 주는 거죠. 돌아다니는 뽕돌에다가 양핀 돌에 하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이렇게 무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본 3호 카본 3호줄을 이용해서 제가 잘 보이도록 일단 이 주황색 합사줄을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끝선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반을 잡으세요. 손가락으로, 왼손으로 반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짜투리 선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돌려주시고, 이 짜투리 끝선을 요 동그라미 안으로 넣기만 하면 딱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끝내고, 그리고 요 짜투리 선 이제 0.5cm나 1cm 정도, 1cm 정도 조금 남겨셔가지고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추가 무게를 더해주기 때문에 묶기가 굉장히 편해요. 원체 이런 스냅들이 굉장히 가볍고 조그마거든요, 제가 쓰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얹어서 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 요 카본 3호 묶어왔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제가 쓰는 뭐 합사 1호라든가 1.25, 그리고 이 반대쪽은 카본 3호. 이거 테스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본인이 1호를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이게 두께가 좀 틀려요. 강도도 틀리고 두께가 다름으로써 강도가 달라져요. 왜냐면 제가 쓰는 보통 3호줄이 인장 강도 12LB 6kg라고 써있죠. 300m 6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합사들 보면은 지금 1.25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9.2kg 맥스라고 써있죠. 이게 최대 강도예요. 최대 강도가 9.2kg고, 여기서 한 에버리지 강도, 평균 강도가 여기서 한 2kg 정도 빼면은 한 7.2kg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쓰는 게 평균 7.2에다가 얘는 6kg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최대 9.2kg니까 이 밸런스가 있거든요. 이 밸런스를 꼭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테스트는 이제 이런 맨돌에다가 한쪽은 합사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감아주시고, 한쪽은 카본 3호 이렇게 감아 주셔가지고 이게 쭉 당겨 보시면은 이렇게 카본이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미끌렸을 때를 상황을 가정하에 확실하게 쇼크리더가 나가줘야지, 그리고 채비가 다 남거든요. 이 버림줄이 확실히 끊어져야지 뭐 뽕돌만 확실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막 합사줄 별의별 거 다 써봤어요. 일본 뭐 유명한 것도 뭐 미국 것도 다 써봤는데 확실히 조금 약한 게 있어요. 1호 치고 조금 08 같이 좀 약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꼭 출조 나가시기 전에 꼭 강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저는 꼭 권합니다. 진짜 저도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카본줄 3호가 나갔는데 계속 합사줄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와서 막 그때 굉장히 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미리 사전에 출조 나가기 전에 일반 그냥 장갑 끼시고 한번 이렇게 돌에다 묶어가지고 한번 당겨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세요, 출조하시기 전에. 이번에는 애기 튜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쭈꾸미랑 문어, 쭈꾸미 같은 경우는 저 완전 바닥권을 노리기 때문에 이런 밑에 바늘을 저는 다 잘라버렸어요.
보시면은 이 밑에 가운데 하나씩 있거든요. 이 배선을 따라 가지고 배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 하나씩인데, 저는 이거를 자르고 하거든요. 예전에 베스 낚시 할 때도 빗걸림 그런 게 이제 하드베이트 이런 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원보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에깅 낚시에서도 이제 써보니까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크게 문제도 안 되고, 어차피 쭈꾸미랑 문어는 바닥권에 있는데 이 어차피 얘네들 수평으로 공격하거든요. 스무스하게 기어와서 옆으로 사이드로 붙던가 아니면 뒤에서 붙기 때문에 이 오히려 맨 밑에 있는 바늘 하나씩은 그 낚시하는데 좀 장애가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라서 써요. 이런 것들은 이제 쭈꾸미에 사용된 거죠.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띄어서 하기 때문에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쭈꾸미 할 때만 요렇게 해서 하나씩 자르고 양 사이드는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롱로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배선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왔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하나 빠지고요. 요거 밑에 것도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남해 문어 돌문어 갔을 때 밑걸림이 상당하잖아요. 이제 여밭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럴 때 진짜 밑걸림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 양 끝에 이 양 옆에 맨 밑에 자른데 양 옆으로 여기 좀만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양 옆으로 정리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바늘 하나씩 두 개만 제거하셔도 굉장히 공격적인 낚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알려드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왕눈이 얘기 바늘 보시면은 이게 M2 훅이다, 이렇게 이건 M2 훅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Y2 훅인데, 뭐 이게 2단 바늘이라서 이제 M2, Y2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왕눈이 저가 애기들 바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조금 다른 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앞쪽을 좀 더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뒤쪽은 이제 원래대로 그냥 놔둬가지고 조금 기능을 조금 나눈다고 할까요? 지금 보통 보시면은 기본 바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얘보다는 좀 더 앞쪽으로 향해 있어가지고 올라탔을 때 꼽히는 각도 깊이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앞쪽이. 그리고 뒤에는 이제 커버해주는 식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뭐 별건 아니지만은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을 보통 이런 식에서 이렇게 앞쪽만 이렇게 손으로 조금씩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각도가 펴져 있는 각도에서 기역자 일자 각도로 바뀌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얍, 얍. 이거는 뭐 개인 선택이니까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나누는 거죠. 기능을 2단 훅을 앞쪽하고 뒤쪽을 이렇게, 또 이런 방법이 있고, 가장 궁극적으로 어떤 이런 요지리 야마시타 듀엣 이런 7, 8천원 고가 애기들의 한번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350원 400원짜리 왕눈이들은 물에 떨어뜨리면은 바늘부터 이렇게 닿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늘부터 부력 밸런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애들 이따가 이제 수중 테스트 한번 보시겠지만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뜨죠. 한 10도 15도 살짝 뜨죠 바늘이. 얘도 여기 그리고 가라앉더라도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라앉지. 얘네들도 다 이렇게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라앉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겁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튜닝을 얘를 이제 왕눈이를 부력을 잡아주면 되는데,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붕어 낚시에서 이제 부력 증강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저도 붕어 낚시를 오래 해가지고 그거를 힌트를 삼아서 이제 찾아봤더니 요런, 네이버에서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런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볼펜에 손잡이 이제 껴서 잡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낚싯대 손잡이가 강질의 에바 그립을 쓰고 있거든요. 같은 에바 소재인데 얘는 연질 말랑말랑 해가지고 가격은 130원, 이 한 개에 130원인가 150원 정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저는 튜닝을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50원 400원짜리 요질이래 왕눈이 얘기도 이게 무게가 좀 무게가, 이 바늘 무게가 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밑에 하단에다가 이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이 중간 쪽, 약간 앞쪽, 맨 뒤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궁극적으로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수평에서 살짝 또 되고 수평으로 최대한 맞춰주는 거죠. 이 뒤쪽의 무게를 이런 스펀지를 통해서 맞춰주는 거죠. 수평으로. 어차피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는 수평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습성에 맞춰주는 거죠. 튜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살짝 한두 방울 발라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이제 그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에서 이 부력 증강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 수평이 되고, 여기서 살짝 더 추가해 주면은, 추가를 뭐 이렇게 자르는 게 있구나. 이렇게 두 줄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만 쓰면은 그냥 애기가 확 떠요. 너무 떠.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절반을 자르든가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 애기의 무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한 번 더 이제 물속에 담가보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한 번 더 수중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굉장히 허접하지만은 일단은 많이 이제 올해 크게 히트했던 요지리 애기를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바늘이 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눌러도 다시 복원돼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가 밸런스가 잘 돼 있죠. 그리고 올해 대박을 친 토토스테 야마시타 이 친구도 이래요. 얘 더 뜨죠, 요지리보다. 요지리는 바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 5cm 뜨는 거, 얘는 한 거진 더 많이 뜨네요. 훨씬 2배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눌러보면은 이게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시죠, 물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한두 방울 살짝 해가지고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일단 샘플 먼저 만들어 놓은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자,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먹는 요거를 이제 물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2개를 달아가지고 너무 떴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처럼 기본 왕눈이 얘기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죠. 어느 정도 수평이 좀 잡혔죠.
이거를 이제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조금씩 이제 힌트를 가지고 이제 저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쓰셔도 문제는 없는 건 이 상태에서 한번 쭈꾸미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뽕돌하고 뽕돌을 눌러줌으로써 얘네들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렇게 뜨고 지금 이렇게 두 개보다는 너무 뜨는 것보다 살짝 바닥에서 꼬리가 살짝 뜨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젖어가지고 뜨려나 모르겠네. 이 정도 살짝만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뽕돌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띄고 이건 예시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뽕돌을 먼저 넣고 애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짜리를 먼저 넣어서 자 보시면은 자 액션을 살짝 주면은 살짝 떴다가 꼬리가 가라앉는 게 보이시죠? 천천히 꼬리가 아예 닿아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떴다가 살짝 스무스하게 내려가고, 지금 이 상태만 돼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제가 샘플로 한번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요즈리도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떠 있고, 야마시타 토토스테도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도 지금 떠 있어요, 바닥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부력 높이만큼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것도 지금 약간 틀어져서 잘못 붙이니까 살짝 애기가 살짝 틀어졌어요. 이 지금 이 부력 증강제를 조금의 그 양의 조절에 맞게 그 왕눈이도 조금씩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튜닝하면서 보니까는 무게가 이게 조금 그나마 조금 부력이 좀 있는 애들은 조금 들어가고 완전 엉망인 애들은 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미세한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은 그런 것 조금씩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튜닝도 하시고 이 350원, 400원짜리를 이제 4,000원짜리를 만드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딱 보시면은 요즐이나 야마시타 같은 거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본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써서 많이 잡으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얘네들을 써보고 저도 뭐 루어 제작하는데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왜 좋은지를 한번 이제 느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야마시타가 네이버 낚시 순위에서 토토스테가 3위까지 올라올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애기가 루어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엄청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풀고 싶었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도 싸고 뭐 이거 하나에 뭐 150원, 150원, 150원에 뭐 1,000원치 사면은 1년 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는 6개로 잘라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특히 이제 띄워야 돼.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띄워야 되니까는 비싼 거 이제 뭐 2,000원, 3,000원짜리, 뭐 7,000원, 8,000원짜리 이게 비싼 거에 그런 것들을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재미삼아 이제 튜닝 하셔가지고 딱 준비해 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3단 변환 호환채비 이것도 같이 쓰시면서 그렇게 해서 연동하고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도 이제 더 나은 조과를 또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게 뭐 도움 한번 꼭 해보시고 이런 애기 하드베이트 루어를 이 재미 이제 이게 어차피 이런 루어 낚시가 사람의 상상력으로 시작돼서 이제 뭐 만들어져 가고 이제 발전하는 이런 낚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생미끼 낚시보다 이런 루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뭐 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튜닝으로 좀 재미도 보시고 또 남들보다 또 더 괜찮은 조가도 올리셔서 또 같이 저랑 같이 또 공유도 하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100%다 댓글 늦더라도 꼭 댓글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